어, 오늘 그 발표하신 발표하실 것은 우리 이건호 대표님이 발표하실 건데, 그 지난번에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CG라든가 아니면 그 사계라든가 하는, 지금까지 어, 국궁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던 사항인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연구에서 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조금씩 그런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는 그 이건호 대표가 발표하는 그 강무당 그 시제에 관련한 것도 시제에 관한 우리들 연구의 지속적인 연구의 한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CG와 관련돼서는 특히 그 지금 파주 영집박물관에서 어, 서울에 있는 무학정 CG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그 전시를 하고, 또 약간의 어떤 그 뭐 고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봤을 때 상당히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그 일종의 그 popularity, 그 뭐 사람들이 막 이걸 갖다가 막 아주 뭐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점은 좀 약할 겁니다. 아마 이런 그 어떤 특수한 분야의 그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CG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것에 같이 연구에 관여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그 내용의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CG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든가, 그 CG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포츠 기록,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CG 연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져서 시지란 무엇이고, 그것의 형식은 어떠하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뭐 시대와 지방에 따라서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과,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을 우리들이 한번 포괄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뭐 책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뭐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그 자료도 모으고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건우 대표님이 아주 앞에서 개척적으로 이 CG에 관해서 많은 것도 또 새롭게 발굴하고 계시고, 또 그 발굴한 것에 대한 1차적인 연구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그 발표를 같이 이렇게 몇 분 안 되시지만 이렇게 그 여러분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건호 대표님, 그럼 이제 뭐 저희들 뭐 시작하시죠. 이것은 밖으로 뭐 다른 분들이 듣기도 돼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님 한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그 사무국장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다 잘들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예. 방금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원래는 요 1918년 담양은 없는 거고, 이게 원래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그 하고자 하는 요 결론을 도출하게 한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이 시지 내용에 있는 그하고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행간의 그 의미들은 오늘 발표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생략을 했어요. 오늘은 단지 요 시기가 작성된 그 시기와 시기
이 CG를 생산한 지역, 그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두 가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좀 그것만 도드라지게 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자료 소개를 시작을 해서 그 시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담양 지역의 그 선행 연구 자료라든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게 요게 제가 아마 그 사진으로 그 파일로도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요 CG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명칭은 그냥 시사획기라고만 적혀 있고요. 연도는 없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크기는 49.5cm에 42.8cm 이게 요거 하나가 잘못됐는데 49cm에 4m 28인가 봐 이게 길이가요. 요게 좀 크기가 단위가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거 봐서는 가로가 이거니까 이게 49.5cm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42.8cm가 되나요? 이게 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실물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요. 민속 서정품 번호가 이제 62731로 돼 있고요. 요거를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 검색을 하다가 획기로 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 설명이 이제 좀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설명이. 제가 그대로 한번 이걸 적어 온 거거든요. 지방에서 지방 향사례 할 때 시사를 기록한 문서로 표기가 돼 있고요. 무오년 강무당에서 향사례, 이게 꼭 향사례를 넣더라고요. 이분들이 획기에다가. 그러니까 향사례 할 때 시사한 사람들이 점수를 헤아려 기록한 내용이다. 좌우변에 11명 시사였는데 1등 진봉규가 선정되었다. 종이 8장을 이어서 붙임. 요게 전부예요. 요렇게 CG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획기는 완전 풀 공개용으로 이미지 다운이고 이미지 상업용으로 모든 거 쓸 수 있게 용도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갖고 요 CG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갖고 추가 자료 문의를 좀 했어요. 했더니 2010년도에 입수됐고 2016년도에 16년도에 국가에 기속 처리가 됐대요. 입사하고 나서 6년 뒤에 이제 국가 기속 처리가 됐고 요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개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만 공개가 된 거고요.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내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하고 언제가 빠졌죠. 여기 무오년 11월 18일로만 들어가 있어요. 무오년 이게 뭐 여러 가지니까요.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한 거는 몇 년도고 어디 지역인지 이걸 좀 찾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가 한번 보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구격을 좀 우리가 했어요. 우리 윤백일 이사님한테 탈출을 또 부탁을 했죠. 그래서 다 탈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획기 제목은 무오 11월 18일 뭐 좌우 변사인데 그게 편사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편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편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사획기 정삼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CG를 보셨지만은 우편에 11명, 기생 2명, 좌편에 11명, 기생 2명, 그리고 편사원 이름 안에다가 시수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편사가 치러진 장소는 장소를 이제 강부당이 돼 있는데 1등 1인 김종규가 기록돼 있죠.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탈출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한자로요. 요거는 우리 윤사병님이 해주셔갖고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뭐 좌편하고 우편하고 내용하고 요 CG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그거고요. 요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초순, 이순, 삼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기 표기 방법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요. 1930년 전조선 공수대, 즉 우리 필해정 시부 시지 1번요 논문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방법이요. 단지 여기는 거기서는 아마 일순으로 표기돼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초순으로만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초순에
그 짝대기 이렇게 다 표기해놨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맞힌 거거든요. 이시관, 이시관, 뭐 삼시관, 오시관 이런 식으로다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밑 아래에 그 여기 있잖아요. 상, 몇 중, 10중 이런 식으로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 좌변에. 예. 이것이 이제 그 좌편 11명하고 우편 11명이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독특한 거는 요 기생 두 분을 적어놨어요. 기하고 여기 두 명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더라고 이쪽은 난향하고요. 난화고 그 다음에 옥봉하고 옥도네요. 이쪽은요. 여기요. 그러니까 기생 두 분을 네 명이죠. 어떻게 보면 네 명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요건 여기 요 오늘 발표 자리에서 뭐 그냥 그 기술을 안 해놨어요. 이분들은 아마 활을 쏘진 않았겠죠. 근데 그냥 양쪽으로다가 편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뭔 의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모든 게 추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죠. 그죠? 이게 뭐 이분들이 소리 기생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단지 이렇게 기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두 명 해갖고요. 여기는 뭐 심판도 없고 어떤 그 획관도 없고 다른 분들은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1명, 22명에 2명 해서 26명이 참관이 되어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요. 그리고 요 탈출된 거는 나중에 이 CG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요. CG를 작성하는 방법은 1930년대 그 피아정 CG 1번, 박금효 우승 CG하고 거의 그 유사한 방식이고요. 시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편하고 그 좌편이 1중 차이에 23중하고 24중이요. 근데 이제 그 좌편에 아직 그 특출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이 김봉규라는 분이 좌편 수띠를 쓰신 분인데 10중을 하셨고요. 우편에는 그 4중 김병용 씨, 뭐 구교율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한눈에 딱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 국시가 많아요. 국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 국시예요. 그래서 이 국시를 찾아보니까는 담양국시인데 우리 국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한 16,000명 정도 계신답니다. 이 국시성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나서 이제 그 국시를 좀 더 조사를 했더니 담양하고 서산하고 몇 군데 그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을 먼저 찾았죠. 그래 국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도하고 그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지금 그 편사원에 있는 분 중에서 우리가 국시성을 가진 분을 제가 그 근대 신문을 보고 찾은 거예요. 담양 지역의 소식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갖고 요 시지에 있는가 동명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나오더라고요. 1917년대부터 46년도까지 국승열 씨라는 분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국채용 씨도 나오고 국채용 씨는 이제 아야 그 여기 그 활송고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제 쉽게 이제 그 처음에 접근이 됐고요. 국채용 씨에 대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국채용 씨는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국정완 씨도 그 좀 비슷한 내용으로 이게 이 신문 기사가 다 담양 지역의 그 소식입니다. 국정만, 국수열, 국상현, 한백승, 박강기까지 이게 다 담양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 그 1920, 30년대 그 신문에 그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담양 사람이라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지역적으로 담양이고 시지에 있는 사람하고 시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하고 이름하고 똑같고 그런 걸
통계적으로 해서 이제 그 유출한 거죠, 이렇게요. 신문을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조선일보 1923년도인데 이게 뭐 민대 지방부인데 어떤 그 조선 밀립대학교 담양지방부와 관련된 조직 그 어떤 그 활동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국채용, 국정원, 박강기처럼 이렇게 같이 이게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1923년도 6월 23일 날 아주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사무당은 강무당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요. 읽어봤더니 담양에 있는 그 강무당이 그 뭐 국유로 뭐 됐는데 이번에 어쩌고 하면서 정상호, 국채용, 국정환 이분들이 다 그 시지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발기해갖고 사무당을 그 개칭을 했대요. 요 강무당 간판을 사무당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요게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아마 그 총무정이 새로 개정하게 분정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정이라는 게 이 세 분을 지칭한 것 같고요. 이 나중에 다른 글을 보면은 이분들이 워낙에 친해서 다른 분들이 활쏘기가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무당은 강무당 이 단서가 굉장히 좀 담양 지역의 활쏘기에 좀 특징적인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강무당이 사무당으로 바뀌었다 이렇게요.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1936년도에 그 담양 총무정의 전신 석호정 요 신축 기장 방명록이 있거든요. 방명이 있거든요. 현판이요. 이 중에 한 명이 국순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밑에 뒤에서 세 번째인가 이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그 아까 그 편사시지에 한번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국순기가요. 그러니까는 동시대에 활을 쏘던 그 강무당의 시지에 기록되어 있는 22명 중에서 한 명만이 1930년 석호정 신축기념 그 방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후원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재력가이면서도 22명이 이미 활을 쏘고 있었는데 새로운 활터가 하나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 눈여겨볼 그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편사 시지에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기록에는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담양국시 대종회에다가 제가 그 연락을 했어요. 그 담양국시 대종회 이제 국형근 회장님이신데 3월 달에 제가 몇 번 한 네다섯 차례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러한 시지가 그 박물관에 있는데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는 국시가 많더라. 그래서 담양국시 대종에서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서 명단을 제가 다 드렸어요. 시지하고요. 사본을. 그랬고 성문연 연대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 조사를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 10명에 대한 그 성문연대를 확인해 보니까 2분 빼고 다 나왔어요. 이렇게 성문연대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이분들에 대한 그 지역하고 그 시지의 생산 연도가 확정될 수가 있었죠. 이게 아까 그 근대 신문에서도 물론 그 간접적으로 유추가 했지만은 이건 뭐 결정적이죠. 뭐 담양국시 대종회에서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자까지 하고 학렬까지 있는 거 돌림자까지 다 있잖아요. 이걸 주고서는 인적 정보를 달라니까 8명에 대해서 인적 정보가 확인이 된 거죠. 이거요. 그래서 그 시지에 대한 그 생산 연도하고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은 이제 확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담양국시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시지 편사원의 그 편사원들이 활동한 지역하고 연도를 근대신문하고 석호정 현판기 그 담양 총무정의 전신이 석호정 현판기 그다음에 그 사무당 근대신문 그다음에 그 담양국시 종친회 이런 걸 통해서 편사원에 대한 정보를 다 일단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담양 지역 활쏘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선행 연구 자료를 본 건데 요거는 2004년도에 그 김기훈 교수님께서 이제 그 호남 그 사정
호남 지역 19세기말 호남 지역 지방의 사정과 현황에 대해서 전주에 가서 지금 발표를 하신 거예요. 전주에서 발표하실 때 요 중에 이제 그 담양 총무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 담양부의 사정은 지도에 있는 총무정과 사정 두 개가 있는데 이게 1872년도 지도에 있더라고요. 총무정하고 사정이요. 근데 현재 총무정의 편액하고 현재 총무정의 연예계에는 이 총무정하고는 연결고리를 하나도 아직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무정이 그 총무정인지 이 총무정에 있는 그 이름을 갖고 총무정이라는 편액을 건 건지 이런 것조차 아직 그 확실하게 기술된 게 없어서 그다음에 그 담양 지역의 향토사에서도 이 1872년도 요 사정과 총무정에 대한 얘기가 특히 총무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는 제가 그래갖고 기술을 안 하고 저도 그냥 담양 지역의 활토사는 별건으로다가 따로 한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2004년도에 그 김 교수님께서 한 번은 가볍게 요거를 연구를 하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담양 지역의 화토 연역을 기술한 내용들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담양인 신문에 보면은 담양군 궁돌표에 소개를 하는데 뭐 1880년대 강무당을 창건했다. 그다음에 석후정 창립했다. 총무정 창했다.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72년도 총무정은 없어요. 이게요. 총무정은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먼저 헤드라인 뉴스. 요거는 우리 그 한정근 접장님께서 활터 그 이야기할 때 그 쓰신 건데 여기도 대등 비슷하게 해요. 1920년대 강무당을 강무정으로 좀 개칭했다. 뭐 1936년도에 석후정 건축하고 총무정으로 개칭했다. 이게 맞거든요. 이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블로그 이 블로그가 제일 좀 정확하게 나오더라. 정확하기보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분들 출처를 보니까는 담양향토문화연구원 이쪽 담양향토사를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강무당 얘기도 나오고 강무정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현재 저희가 그 조사한 거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39년도 서해가 오세창한테 그 칭호를 받아서 총무정을 현판을 걸었다는데 이게 1872년도에 총무정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이게 이분들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당양 그 총무정의 현재 연역으로 이게 연역기를 봐서는 1872년도 이 총무정을 언급한 게 없어요. 현재 이 담양 그 활터사에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여기서 언급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여기서는 너무 길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양 총무정의 총무님하고 내가 몇 번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분이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갖고 자료만 주고 뭐 소식이 없고 뭐 그래서 이것까지 논의할 상황은 안 같습니다. 이렇게요. 담양 뉴스에도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서보경 사무국장이 요걸 또 찾아서 그 정보를 줬어요. 여기서도 최근 거거든요. 이거 4월 25일인데 아주 결정적인 걸 하나 찾아왔죠. 여기서요. 이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왔죠. 이게 1938년도 강무정 활터 사진인데요. 요 사진이 요거보다 흐리게 돼 있는 거는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요 이름이 안 보였어요. 이 편액 이름이. 근데 요거를 인터넷 신문에 있는 걸 편액을 다운받아 갖고 우리 그 윤백일 지사님한테 또 한번 드렸더니 정확하게 이게 강무당으로 확인이 됐어요. 강무당으로 확인이 됐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담양 뉴스에서는 이 사진을 1938년 강무정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 1938년 강무정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편에게는 강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강무당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존재한 거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무당은 언제까지 생겼는지 모르겠. 1900 아까 그 석호정이 잠깐만요. 제가 그 석호정 창립된 게 36년도거든요. 36년도에 그 석호정 창립하고 39년도에 총무정으로 바꿨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1938년 사진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진을 보유한 그 단체하고 이제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 일단 사무국장님 나중에 따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까지 추적을 하려다가 약간 실패를 좀 했죠, 저희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CG가 작성된 연도는 무오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1918년으로 그 특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그 편사원들의 그 어떤 그 신분 조사된 토대로 해서 1918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담양국 씨가 살고 있었던 그 담양으로다가 확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1918년 담양 강로당 편사했기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결론이고 현재까지 담양 지역의 활동 연역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78년 1758년 향사당, 1850년 강무당, 1920년 강무정에서 분정 사무정, 36년 석고정, 39년 총무정인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거로만 봐서는 1918년도에 강무당이 일단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 획기니까 1918년도 획기에 강무당이 폐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1918년도에 이미 강무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923년도에 강무당이 사무단을 개칭했다는 게 신문에 나왔고요. 그럼 이거 좀 약간 달라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발견된 그 사진에 1938년도에 강무정이라고 했는데 그 편액 속에는 강무당이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로 봐서는 좀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다시 한번 정리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게. 근데 이 지역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거는 제가 조사한 것만 여기다 기술을 해놨고요. 그걸 따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조사가 필요하겠죠. 예. 요거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ECG 성격이 뭘까? ECG 성격이 그 좌편의 기생 2명, 우편의 기생 2명. 이분들이 소리 기생인지 그냥 접대하는 그런 분들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좌편에 있는 좌편의 두 번째 궁사인 국채웅이요. 그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분요. 예, 좌편의 국채용. 이분은 당시 호남의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부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부고, 근데 이분이 숫띠도 아니고 두 번째 섰어요. 호남 최대의 거부가 편살하는데 두 번째 섰다라는 게 이 국정원 씨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부래요. 이게 두 분들이 다 굉장한 호남 거부인데 숫띠가 김봉규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겠죠. 이분들을 뒤에 2번, 3번에도 세우고 1번 김봉규가 섰는데 이분이 시수가 10중이 가지고 시수도 굉장히 특치를 났고요. 그런데 아이고. 이분에 대한 자료가 못 찾았어요. 이분에 대한 자료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유사했던 게 대구 지역에서 군자금 수집을 한 김봉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정은 저는 그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채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채용 이분에 대한 논문도 한 2편 정도 있는데 이분이 일본 친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은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가 안 된 분이에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 친일을 거의 안 했다는 분위기였죠. 호남 최고의 갑부이면서도 거기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뭐 군자금을 대기도 했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 요 김봉규 씨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다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분과 관련 김봉규 씨와 관련된 국채용호 김봉규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군자금 얘기가 나와요. 세 명의 이름이 삼각관계를 얽혀서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김봉규하고 국채용호고 연결고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김봉규에 대한 자료는 대구 지역에서 동료 군자금 수집한 내용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의 김봉규가 너무 많아갖고, 이 김봉규라는 분만 특정을 하면은 이 시지의 성격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쓴 거는 군자금 활동을 하면서 그냥 풍류로 활쏘기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상상도 좀 해봤어요. 워낙에 호남 거부가 편사를 하는데 일본에 섰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 당시 일본에다 세워놨던 사람이 또 시수가 또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상상을 하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시지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도 확장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한 거죠. 1918년도로 특정을 하고 담양으로 특정을 한 거요. 두 가지만 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시지를 좀 더 다른 시지와 연계해서 이제 연구할 때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만 이렇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먼저 서보경 사무국장님이 접촉했던 내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네. 우선 말씀하신 강무당 사진, 38년 강무정 사진이 지금 발견된 곳이 담양 뉴스라고 하는 지역 신문인데요. 이 지역 신문에 이제 장광호 편집장님이 이제 담양 설화라 그래가지고 담양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제 발간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신 겁니다. 4월 25일 기사였고요.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는 우선은 담양 향토문화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해섭 회장님께서 주도하셨던 담양 쪽의 향토사 연구 단체였고요. 최초 기록이 1966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 장강호 편집장님이 거기에 얼마만큼 관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담양 뉴스에 살펴보면은 담양 향토문화연구회 발간물도 좀 이분이 정리해서 올려두시고 하신 걸로 봐서는 관계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있으셨던 것 같은데 2016년에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장강호 편집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이후로는 연구회 활동이 완전히 중지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자료라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겠냐, 혹은 뭐 누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냐 여쭤봤더니, 그때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이렇게 활동이 좀 중지가 돼서 자료도 어디 갔는지 본인도 좀 찾기가 힘드실 것 같다고, 이미 또 해도 여러 해 지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아마 수집하셨던 자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연구회 분들이 좀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원출처 쪽으로 이렇게 보내신 얘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총무정 쪽으로 많이 넘어갔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정 쪽에 이 사진 자료를 비롯해 가지고 자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이건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활터사나 아니면 뭐 사계, 시지 이런 것들 연구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면 저희 연구회가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이나 아니면은 향토사 연구회, 지역에 있는 향토사 연구회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형성을 해놔야 커넥션을 형성을 해놔야 이런 연구 진행할 때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건희 대표님께서 그 관련해서 좀 소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저널 2호 좀 내보내는 게 좀 완료가 되면 대략적으로 저희 그 소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문화원들이나 아니면 향토사 연구회들 리스트를 쫙 뽑아 가지고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좀 컨택을 해보는 좀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CG 발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약간 뭐 토론이 필요하면 이거 말씀을 좀 하시죠, 뭐.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의아한 거는 여기에 또 강무당이 없어요. 강무당이 1872년도에 강무당은 또 없어요. 총무정. 그래갖고 좀 담양 지역의 활도사가 자료에 보이지 않는 뭐 활터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1872년도 지도와 이런 그 이분들이 쓴 연역 1850년도부터 뭐 이렇게 그 강무당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런 실제 강무당 존재한 사진까지 나왔으니까요. 활터가 정자 형식이에요. 1918년도 무오년요 시지도 나왔고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하고는 많이 좀 다른 더 많은 풍성한 활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뭐 추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연도고 지역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좀 느껴진 부분인데 아까 39년도에 그 위창 오세창 선생이 예, 이제 현판을 이렇게 해서 내려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사진에 있는 강무당이라고 하는 글씨가 저는 위창 오세창 선생 글씨랑 되게 비슷해 보여서 그거는 윤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 뭐 낙관이 보일 듯 말 듯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 예, 제가 이 강무당 편액만 확대한 사진을 봤는데, 강무당이라는 그 글씨가 전서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위창 오세창 선생이 썼다는 말씀은 방금 이건희 대표님 발표하실 때 처음 들었고요. 위창 오세창 선생이 특히 잘 썼던 글씨가 전서하고 예서를 잘 썼는데, 이 지금 서체의 글씨인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무탕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획처럼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선명한 사진이 있거나 하면 정말 위창 선생이 썼는지 낙관으로 그냥 위창이라고 거의 썼거든요. 그 작품을 보면.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흰색으로만 이렇게 짧게 돼 있어가지고 집당자 옆에 그냥 하얀 표시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낙관으로 추정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서체를 보면은 오세창 선생 전서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거 처음 아니, 네. 그 사백님 오세창 씨가 쓴 그 편액은 총무정 거요. 총무정 거를 그분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강무당 글씨 아니고요. 예. 총무정 거요. 예, 현재의 총무정 현판이요. 예. 편액이요.
39년도에 총무정 현판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 이 예. 글씨도 보면 그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어, 그 그, 위창 선생이 근데 그 1900 이 서예가로서도 굉장히 오래 한 90세 좀 한 거의 90세까지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38년인가 39년 뭐 총무정 현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39년 네, 총무정이요. 그럼 예. 그러면은 한 80 아니 70대 중반 한 80대 다 돼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강무정 현판이 긴 줄 알았네요. 네, 아니, 강무당 현판이. 근데 총무정 그 현판이 이창 선생 글씨라면 지금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남아 있어요. 예, 지금 예, 걸려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진짜 1938년도 이 제목 자체가 좀 너무 헷갈리게 사진하고 기사 내용하고 달라갖고요. 1938년 강무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편하게 강무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1938년도 사진이면은 강무당이 38년도까지 이렇게 활을 쐈는데 36년도에 석호정이 나오고 39년도에 총무정이 나왔잖아요. 활동 두 개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요. 그러한 부분도 좀 이 현지 사람들이 확인해주기 전에는 모르는 내용 같아요. 아니 확인할 수가. 근데 아까 김기훈 교수님 그 선행연구 2006년도인가 5년도 그때 그 지도 있잖아요. 칼라로 된 거. 예, 거기에 예, 예. 보면은 그 관방재림 있고 그 바로 밑에 저도 총무정을 가봤었는데 위치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사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총무정이 있고 또 그 옆에 사정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그 총무정도 사정이고 여기도 사정의 역할. 활타가 두 군데 아니었을까요? 총무정 자리는 지금 그 자리가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정 가서 직접 화를 쏴보고 이쪽 이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막 하천이 하나 있네요. 예. 그 강폭이 꽤 넓습니다. 저렇게 보여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방재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뚝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뚝 건너편 바로 밑에 총무정이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이제 쫙 심어져 있더만. 근데 여기에 이제 사정이라고 또 이게 하나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호남 지방에는 보니까 뭐 저쪽에 그 나주나 뭐 이런 몇 군데는 보니까 사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두 개씩 있더라고요. 남사정 있고 뭐 예. 동사정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이 여러 군데 그 있는 거는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나 하여튼 어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그런 뭐 사정은 여러 개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서접장님, 네네. 이 전부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 음소거 우리 그 다른 분들도 다 풀어줘서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양 선생님도 풀어주시고 네네. 자, 제가 다 푸실 수 네, 있도록 저 했습니다. 네. 네, 예.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그 현재 있는 총무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후에 강무당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뭐 돌고 돌아가지고 총무정으로 됐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지금 뭐 추정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선 아까 우리 이건호 선생님이 인용한 그 짤막한 소개 글에 습지라고 나와서 내가 이게 습지가 뭔가 해가 계속 봤더니 습지가 아니고 업지예요, 업지. 아, 예. 습지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아, 찾아봤거든요. 예, 예, 예. 네. 오기가 들어가 있네. 여기 그 호남 그 읍지에 보니까 뭐 어떻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정이라고 나온다든가 뭐 총무정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전부 다 관설 사정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도에 나와가 이렇게 할 정도로 되면은. 그래서 이 19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활터가 관설 사장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1894년 이후에는 이런 활터들이 뭐 자체적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민간 사정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겪는데, 제가 보니까 이 강무당의 케이스가 아주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870년대의 제도니까 1800 그러니까 조선조 말기까지는 분명히 담양 지역에 이와 같은 활토들이 있어서 활발한 어떤 활쏘기의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는 활이 이제 군사 무기로서 사라지게 되니까 이 건물들이 없어지거나 안 그러면 또 그냥 민간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구입이 되거나 안 그러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민간인들에 의해 가지고 민간 사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름은 바뀌거나 안 그러면 옛날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이어받는, 그래서 그 관덕정 같은 것이 아주 그 대표적인 예인데, 관덕정 그대로 이어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서는 강무 확실하진 못하지만 그 총무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1918년에 이게 그 우리가 우리 이 선생이 발견한 이 시지, 이 획기지에 따르면 획기지에 나오는 이 국시들이 나오는 이 획기지는 민간 사정화 했을 때의 강무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 사정화 했을 때의 어떤 기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또 뭐 이름을 이렇게 몇 번 바꾸고 해가지고 1939년에 오세창 선생님이 이게 이 총무정이라고 이름 썼다는 거는 이름을 썼을 때 그 이름 어떤 이름을 따느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옛날과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다 한번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그 국시와 관련된 시지에 나오는 그 국시, 그 다음에 뭐 그 활 쏘을 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이것이 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또 사용할 수 있다. 활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그런 것도 뭐 좀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를 뭐 해주셨네요. 오늘 보니까. 뭐 하여튼 저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이렇게 조금 더 논의되겠지만 이 보면서 이것저것 많은 그 생각이 드는데, 이 CG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무학정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 있는 CG와는 좀 형태가 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요 4m나 되는 4m가 될지 이제 가로가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썼으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두루마리에 좌 편사를 한 두 팀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점이 이 서울 지역에서의 그 편사를 할 때 팀별로 따로 한 장씩 이렇게 작성하던 것과는 일단 그 작성하는 그 외형적인 형태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관중을 하게 되면 변으로 쓰는데 여기는 관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주 그 다른 쪽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이네요. 보니까 관으로 이렇게 했고,
거기에 보면 또 상매중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이거는 이상매중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김봉규는 이렇게 1순, 2순, 3순 해가지고 이상매중.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상만 썼지만 사실은 앞에 한 것을 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의 이상매중 이런 거고, 일중의 경우에만 뭐 상이란 말을 안 쓴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금방 확 뜨고, 요거는 CG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 이제 이 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좌우로 해서 변이라고 썼다는 점은 좀 특징적인 건데, 요거는 그 우연하게도 그 조선의 궁수를 보면은 이 변이라고 하는 말을 그 1872년 그 통소정 그게 보면은 변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 변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김집 선생이 그 옆에다 편자라고 뭐 나름대로 바꿔놓게 되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도 좀 썼던 것 같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것이 그 형식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하나의 그것이 어떤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뭐 우선 저는 뭐 대략 이런 정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양희선 선생님 뭐 좀 말씀 한번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계신 것 같은데 입을 아까부터 벌리시고 계셔가지고. 저기 그, 그 향사례라고 이제 처음에 그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향사례면은 그쪽에 그 지역의 담양 지역의 어떤 향교라든가 그런 뭐 서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혹시 뭔가 관계가 있는지, 그냥 그 이름만 그냥 이제 향사례를 붙였는지,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여기 민속박물관 설명한 부분을 그 한번 올려주시죠. 예, 제일 앞에. 예, 한번 올려주시죠. 예. 이거 이 선생님 요거 제일 앞에 설명 그, 부분. 예. 예, 거기 보면 조금 여기요. 그뭐 아니 향사례를, 조금 예. 위에 민속박물관 그 내용. 예, 요네, 이거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위에. 예, 요네. 아니 그 위에부터 1페이지부터. 예.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저는 이제 지금 이 CG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소개하는데도 굉장히 그 잘못된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올려주시죠. 요거 페이지를 어떻게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예, CG 소개하는, 거기. 예, 여기요. 여기에 명칭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맞는데, 용도 기능에 사회생활은 뭐 틀린 것도 아닌데, 문서도 맞는데 이거의 활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 전통 무예라든가 뭐 어떤 그런 어떤 걸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찍어가지고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거 무슨 뭐 사회제도 같으면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많은데 그런 것과 구분되지 않게 용도 기능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스톱 여기에. 이거는 제가 아는 하는 완전히 엉터리 내용이 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수령이 향사를 행할 때 시사를 기록한 문서라고 그랬는데, 우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선생님이 밝혀낸 게 1918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918년에서는 지방에 수령이 없고, 그 다음에 향사례라고 하는 어떤 이것도 이게 1918년이 일제시대였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향사례를 뭐 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선 역사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첫 글자 첫 그 문장부터 이것은 요것을 그 누가 이제 설명을 뭐 누가 했겠죠. 근데 이 시지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지가 언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강무당에서 해가지고 시사를 강무당 있고 글씨 그다음에 뭐 있고 하니까 붙였는데 향사례를 행할 때 한 것도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땐 잘못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설사 조선시대 때의 그거라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강무당에서 향사례를 할 때 한 거라고 하는데 그 조금만 보면 아까 그 기생 2명씩 이렇게 더 있잖아요. 향사례 할 때 무슨 기생이 등장한다는 건 그거는 뭐 그 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 향사례와 이 향사례와는 연관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들고 그러면 이걸 갖다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충분한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향사례와 연관시켰다는 점은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나 여기에 이제 강무당에서 했고 그것이 이제 획기고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맞는 이야기겠죠. 그 기생의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아마 별로 이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니까 향사당이 있고 향사당에서 향사당의 생도들이 뭐 여기 뭐 그 강무당에 와서 뭐 활을 쏘았다 하는 내용이 그 신문 기사인가 어디에 있던데 예. 예. 여기에 예. 어딘가 예,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 요거를 다 인용을 한 거죠, 이게. 강무당에서 예. 향사당 생도들이 뭐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강무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향사당이 있다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강무당을 연결시켰는데 우선 향사당의 생도라는 말이 처음 들어봤어요. 향사당에서 무슨 거기가 뭐 뭘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향사당에서 생도들이라는 요 말은 굉장히 제가 들을 때 좀 거부감이 느꼈어요. 그리고 향사당이란 건 물론 향사당이나 혹은 향사당 옆에서 향음례라든가 향사례라는 걸 행하였다는 건 있지만은 향사당은 나중에는 활을 쏘지 않는 향청 해가지고 지방자치기구로서도 역할을 했고 19세기에는 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꼭 이렇게 향사당은 활을 쏜 곳이다라고 그 명칭은 그런데 향사당에서는 꼭 활을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활을 쏘았다는 것은 아니고 쏠 때도 있고 쏘지 않을 때도 있고 향음주례를 갖다가 향음주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향사례는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별로 하지 않은 경우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어떤 권장을 뭐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조선 전체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향사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활쏘기 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향사당에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옆에 강무당에 가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추정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강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것은 그 조선시대 후기의 그 지방에서의 지방의 간령이라든가 이런 병영이라 이런 데서 어떤 그 무적 훈련을 하는 어떤 그 공간을 강무당, 뭐 총무당 이런 말로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활쏘기만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훈련도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 향사당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저는 별로 요거 좀 어떤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금 그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음, 원본은 다 여기 같아요. 요 참고 자료 1번부터 5번까지요. 아까 그 서복용 예, 사무국장이 한대요. 예,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니까 이제 좀 어렵죠, 그게요. 어, 예, 네. 근데 여기 지금 담양 향토문의 연구회 담양 설화에 대부분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확인해 본 예, 결과 예. 이거는 지금 그 담양 지역에 그 무슨 무슨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책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책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책 내용을 인용한 것들,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기사들만 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실제 생도란 표현을 쓰셨는지도 조금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더 쓰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향사당 생도란 말은 여기서 내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요 같은 표현이 그 담양 뉴스에는 생도란 표현을 안 쓰시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향사당이 곧 공부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향교란 모르지만은 향사당은 거기에서 그 지방의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던 그 지방 자치 조직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청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나중에는 이 관청이 하나로 이제 들어가서 그랬을 때는 향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에 있는 사족들이 그 지방을 그 사족들의 어떤 말하자면 그 정치적 역량 그다음에 교화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하나의 정부의 그 조직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기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이 여러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향사당이란 건 여기서 향음주례도 행한 것이 많고 맞기는 하고, 그런데 항상 향사당에서는 화를 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향사당에서 이 생도들이 그쪽에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강무당에 와서 쐈다는 것은 굉장한 상상력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뭐 그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이게 뭐 그거는 뭐 좀 우리 그 시지로서 우리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이 지역의 어떤 그 업지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CG에서는 뭐 요 내용은 그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강무당이라고 하는 곳은 확실히 존재했고, 그 강무당이 아까 1918년 강무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게 뭐냐면은 1918년이 언제입니까? 1919년 3월 1일이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 1918년 같으면은 이 무단 통치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어떤 그 시기였고, 그리고 이런 활터 같은 데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활터들이 모든 활동들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910년대 활터들이 별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화학정이라든가 이런데 거기서 관덕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일제 식민지 당국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고는 화를 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기생까지 데려다 놓고 이런 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 국시라든가 했던 사람들이 그 지방의 상당한 유지고, 그다음에 일제 식민 당국에서도 이것을 허용할 만한 허용을 이런 것을 해도 뭐 별로 타치를 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년에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제시대 때는 활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다. 특히 1910년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좀 특별한 예라서 그게 아주 관심이 많이 가네요. 이게. 제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다른 분들 좀 이야기를 좀 듣죠. 예. 윤사백님. 예, 예, 뭐 말씀할 게 없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 함양군 읍지나 이런 걸 보면 정확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거기에 이제 그 읍지라는 것이 이제 그 종류별로 다 나오잖아요. 뭐 군사라든지 그 지역의 관청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강무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870, 80년대 읍지는 제가 봤어요. 그 옛날에. 보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강무당이 없었고, 근데 이 아. 강무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1918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일제시대 때 그 기록, 그 지역에 관련된 무슨 기록이 있으면은 혹시 또 뭐 거기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그 이쪽 지역에는 바로 광주 옆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담양이.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예. 예, 그쪽 지방에서 호남 지방에서 지금 지방세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던데 조금 순창 바로 옆 동네니까요. 예, 그런 지방세 연구하는 그런 팀들의 그걸 조금 참고해 본다면은 혹시 그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좀 뭐 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좀 유용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제안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현재 총무정이라는데 총무정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좀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총무정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이 대표님? 그 총무정 총무하고는 통화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예, 뭐 별로 관심이 없는지 요 예, 논문 자료도 소고 자료도 보내줬어요. 아하, 거의 좀 회람 좀 하라고. 예. 그리고 조영석 명국님한테도 따로 줘갖고 그 담양 궁돌회장님하고 사두님한테도 좀 보라고 두 분한테 보냈거든요. 예. 그 총무님은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 받았는데 사두나 그쪽 회원들한테 그 회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네요. 저한테는 아예.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막 그분들이. 그런데 이 총무정 아까 요거 내가 들어오기 조금 전에 그 총무정 그걸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니까 총무정이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이 지역에 옛날에 아까 뭐 총무정이든 아니면 사정이든 뭔가 관설 사정들이 있었다가 일제시대 때는 이런 강무당이 됐든 사무정이 됐든 석호정이 됐든 총무정이 됐든 일제시대 때 민간 사정으로 이렇게 됐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대가 언제부터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담양군에 기부 체납을 했고 기부 체납을 해서 그다음에 뭐 군수들의 얘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오더라고요. 그 건물을 어떻게 뭐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근대식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탁 느낀 게, 야, 이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의 활터들이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나오는가 하는 것을 총무정의 어떤 역사 일관 그걸 개관해 보면은 형태 변해 나가는 거 중간에 기부 체납해 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기부 체납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일제시대 때는
누군가가 그 지방의 어떤 그 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사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그 재정 지원을 스스로 하면서 해 나가다가 해방 이후 일정한 기간이 되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기부 체납해 가지고 그 지방에다가 이거 편입해서 그때부터는 지방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활터가 지금 커나가고 있는 이런 패턴이 아주 여기는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것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 뭔가 우리나라의 활터의 그 변화사 어떤 패턴 이런 것을 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정이구나 하는 것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의 그 샘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CG에서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뻤습니다. 예, 저도 그 교수님 말씀처럼 네, 요 CG를 그 통해 갖고 총무정하고 관계를 좀 가져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총무정하고 담양군 궁도협회하고 그 관련돼 갖고 저희가 일단은 그 어떤 그 관계를 맺고 그분 거기 가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굉장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좋겠네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네, 일단 총무정 그 총무님한테 이걸 다 보내고 그분이 잘 받았다고만 메시지가 와 있기 때문에 뭐 그 뒤로 제가 따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정이 없어서 그냥 뭐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이거 ECG를 핑계로 해서 한번 뭐 관계를 맺죠 뭐 네. 그분들하고요. 아마 그분들이 요 파일을 받더라도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감흥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좀 지금 우리도 이제 우리 이 대표가 쫙 설명을 해주니까 요걸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에 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는데 글만 봐가지고는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냥 옆으로 밀쳐 놓을 수 있죠. 아주 관심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런 데 관심 갖는 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걸 쫙 이렇게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다면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음, 그, 그, 방법은 뭐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죠 뭐. 예, 예. 예, 뭐, 아니 그쪽 지역은 조영석 명문고 바로 거기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공장이 그쪽에 있었고 그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 예, 총무님 전화도 그분을 통해서 조명국님을 통해서 받았고 요걸 조명국님한테 자료를 보내갖고 총무정 궁대표에 좀 그 전해달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놨어요 일단은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좋은 그 기회가 기회를 만들어 보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될 건 아니고. 아니 나는 그쪽 지역으로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호남 지방에 가게 되면 뭐 사실 뭐 설트도 그 많고 뭐 역사도 깊고 하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얻을 수 있고. 그 뭐 우리 모 공장님. 네,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들, 뭐, 이렇게 이거는, 저기께서, 예? 그 대표님께서 그거 이 정도만 찾아 놓으신 것도 뭐 대단하신 건데, 이게 문제는 그쪽 사람들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거 마냥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는 방식으로 먼저도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활을 쏟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거 협력자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양주에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기생들 데리고 활 쏘는 걸 많이 보셨는데 그거 보면 다 양반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게 활을 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게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놈들이 쏴도 된 그놈들한테 그 일제 경찰에
예? 가서 한마디 할 수 있으면 협력도 아니고 협력자가 아니고 어떻게 이거 활을 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제가 얼핏 보는 거는 일제시대 때 대단한 악질이 그쪽에서 하나가 악질 뭐 경찰인가 누가 그쪽에서 하나 있었던 거로 내가 알거든요. 그쪽 성씨 중에서. 국시? 예, 국시 중에서 아마 국시성 중에서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어디서 그 전에 아마 그런 거로 인해서 아마 처음에 관심들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나 이제 대신 그런 사람들이 활을 쏴서 그나마라도 이게 아마 저희가 활 사법이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예. 음, 우리 저 현능수에 가지고 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해줬네요.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국궁사는 이거 뭡니까? 친일파들에 의한 국궁사라고 봐요. 이것을 이게 까기 시작하면은 이미 네. 일부는 우리 이건호 대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이미 밝혀 놓은 바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같이 한번 일제시대 때 한번 연구해 보니까 초기에 어려울 때 이런 활터의 운영이라는 거 지속된 거는 굉장히 그 친일적인 인사들, 그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됐고, 그 다음에 20년대, 30년대 가면 우리가 많이 알게 되지만 상당히 많은 그 편액 등이 그때 활터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실증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20년대, 30년대 많이 했다는 거는 그 지방의 어떤 유지들 중심으로 하긴 했겠지만 이때는 조금 그때의 성격은 달리해가지고 일종의 뭐랄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전통 문화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928년에 서울에 조선공술연구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동아일본가가 뭐 주택돼 가지고 전국 대회를 뭐 하고 한 거는 그 전국 대회 할 때 그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동아일보 사설 같은 데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무예를 갖다가 어떻게 발흥시켜야 된다 하는 그 내용과 그러한 어떤 의도 하에서 이런 대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는 뭐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문화 정책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일종의 놀이이기도 하고 스포츠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하나로서 이렇게 유지됐는데 초기에 이렇게 뭐 이런 됐을 때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히 일본의 어떤 그 내용이 주로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것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우리나라 활터가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생존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그 아이러니가 있죠.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억눌렀다고 하는 그 주장과 일본 일제시대 때 활은 결코 그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해방 직후 때보다도 더 많이 융성했다. 뭐 그런 어떤 실증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해서 요거 사이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과제이기도 하고 논쟁거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요즘 뭐 대학생들이나 만약에 이렇게 젊고 그런 거 따지는 애들한테 걸리면 뭐 굉장히 아주 골머리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역사적 사실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도 또 아이러니하게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이승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이 대표님 여기에 뭐 특별하게 더,
내용상에 뭐 더 연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시를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예. 부호였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친일적인 인사였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뭐 독립군한테 뭐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있지만은 뭐 하여튼 그건 상당히 그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만 전해지는 거고, 그러나 외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일제시대 때 많은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유지하려면은 일제와의 어떤 일제 당국과의 일종의 그 제휴가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래서 그분 그런 국채용에 점이 대한 논문이 2편이 있더라고요. 예. 그쪽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국채용이 또 그 당시 그 법정 판결 기록에 군자금 내용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음, 군자금 내용도 나오고요. 음, 그래서 김봉교하고 같이 엮여 있는 것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가 안 돼 있고요. 음, 친일은 일본의 요구에 호응은 많이 한 건 나오고요. 그래서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국채용 상가는 그분은 특히 그 국악인 키운 거를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음, 호남에서요. 음.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 아주 상당히 그 재밌는데 저는 호남 지방에 갈 때마다 이 호남 지방이 상당히 그 그저 우리나라의 그 주요한 그 뭐 동학 혁명을 포함해 가지고 일종의 그 농민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역인데,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호들이 그쪽에 이제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방에 왜 이렇게 그 활이 활발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한정훈 접장님은 뭐 이 영남 지방에는 이게 토혼이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했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해서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호남 지방에 이렇게 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활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뭐 유지됐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떻든 간에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영남 지방보다 그쪽 지방이 더 많은, 아직까지도 더 이게 굉장히 활발한 게 그런 역사적 전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호남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활에 관한 연구를 갖다가 현지에서 좀 이렇게 해본다는 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한번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 또 우리 서장 또 이야기를 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서장님. 아닙니다. 저는 아까 다 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음, 음. 송호준, 송호준, 우리 재무님도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가장 젊은 친구가 그 일제시대 때 이런 1918년에 이런 기생 4명을 데린 그 편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글쎄요. 1918년에 분노를 느끼시나요? 아니요. 딱히 분노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음, 많은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기생들 이름을 그렇게 딱 얹어놔 줬다는 거 굉장히 재밌네요. 음, 이런 게 그 덕유정에도 뭐 보면 거기에 뭐 기생들 이름도 이렇게 올라왔던 걸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때때로 이렇게 그리고 사진 같은 데 보면 기생들이 꼭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 게 저쪽에 어,
저 개성 관덕정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보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 사진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생각에서 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렇게 딱 해놓은 게. 여기에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 우리 권호중 씨인가? 권호중 선생인가요? 네, 저는 오전 아까 네 아까부터 9시 전에 왔어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한 들어왔습니다. 예. 한 말씀 해 주시면은 어떨까? 네,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이쪽 분야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게 당사자인 쪽 그쪽 충무정이랑 그쪽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듣고 그 조명국님이나 이런 분들 나중에 뵈면 조금 언급을 계속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당사자인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자료 같은 게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추가적으로도. 네네. 그 참고로 말하면 지금 이건호 대표가 이 전국 그 박물관, 도서관 이런 데 그 검색을 해가지고 몇 개 획기 CG 같은 것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 자료 발굴과 그 다음에 연구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어떤 뭐랄까 과거 우리 그 활태에 대한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꾸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양준모 저번에 그 선생님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그 뭐죠? 저번에 저희 요거 할 때 그 젊은 분 한 분 한번 그 외부에서 들어오셨던 분 계셨는데 예. 활토가 뭐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전통을 어떤 전통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이게 그 해당 정들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들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본인들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계속 좀 언급을 해서 그쪽에서 관심을 갖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스토리는 굉장히 잘 알아요. 누가 사망오제가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요순탕 해가지고 이거는 그쪽 그 당시에 기록들도 많았지만은 그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냐면 그것도 다 우리나라 고조선 그 시대 AD 1세기 이때인데 우리나라 신라가 이렇게 이제 겨우 태동했을 그런 무대 우리는 그 역사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연구도 잘 안 돼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쪽 동네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서 바로 엊그제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하나는 자료고 두 번째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야기는 지금 일제시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100년 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자료는 의외로 많은데 의외로 많다기보다도 자료는 찾아보면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액도 우리가 살펴보고 이런 CG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흔적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린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현재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역사가 조금 희미하지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마 자신의 정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윤곽을 알게 되면 프라이드도 가질 거예요. 지금은 뭐 활쏘기 잘해가지고 뭐 상 타고 뭐 승단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접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활을 쏘다 보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항상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역사 문화에 관한 연구는 연구층도 뭐 지속될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프라이드의 하나의 그 소스로서 자료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실망스럽죠. 나도 실망스러워요. 양준모 선생님 어땠습니까? 양준모 선생님은 이제 좀 더 현대적인 어떤 그 필름에 의한 어떤 역사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그 앞에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 사진이 들어온 게 그 심의양요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심의양요 때 1870년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1870년대 이후면 요 시기하고도 비슷하네. 이거 그 사진으로도 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도 이제 찾아보면 때로 이제 나오니까 그 연구를 좀 이제 그 방면에서 좀 입체적인 방면에서 좀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양 선생님 계속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생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요. 기생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되게 그래요? 좋은 자료를 발굴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화학정에서 냈던 책 중에 화학정 100년사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 거기 보면은 거기 단체 사진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이 한 컷이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여성분 2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 여성분 해가지고 여성분 2분이랑 이름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역시 그 편사 대회나 아니면 거기 참석한 기생들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아요. 예. 화학정뿐만 아니고 지금 석호정에 가보면 그 사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막 그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왔을 때 이렇게 앉아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면 여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 기생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석호정 사람들이. 아니 나영 교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러니까 편사를 했다면은 기생이 반드시 있었으니까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람을 끼워주면 뭐 반드시 뭐 들어가고,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관덕정 우리 양준모 선생님 그 발표하실 그 개성 관덕정에도 여자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도 활을 안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때 참여는 했고 활은 안 쏘고 대신 엔터테이너로서 이제 그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조금만 다른 기록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면은 뭐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 기생들도 이제 편사에 참가한 기생들이 예. 이제 뭐 술자리나 뭐 이런 걸 위한 거라기보다는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치어리더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맞으면 그렇죠. 뭐 응원을 하기 때문에. 기생들이 오는 거는 이제 그 우리 편사에서 보면 이렇게 창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일제시대 들어가게 되면 그 기생들 모아가지고 미인 뭐 활대 같은 거 많이 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은 여하튼 여성들의 활쏘기에 참여하는 형태의 하나가 이런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하는 창악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서, 혹은 그 당시는 기생으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여무사수로서 참여하기도 하는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가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좀 특별한 경우고 여무사로 하는 거는. 근데 기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들었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조금 나이 드신 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뭐 해서 여기에 그, 그 참여한 네 분의 여성 기사 여성 그 성함이 아주 그 우리들한테 좀 그 아주 뭐랄까 좋은 그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네요. 예,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요. 예.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양주에서 무어종 사돈님 이침식에는 저희가 이제 초청돼서 각 인근 정에서들 가는데 파주에서도 오고 연천에서도 가고 그러면 꼭 기생분들이 한 서너 분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화를 맞서 쐈을 때 지하자 하면서 소주 한 잔 먹고 우리 돈 10,000원이라도 내야 되고 이제 그게 전통이에요. 그렇지.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활터나 좀 오래된 활터들은 그게 전통이에요. 그냥 사돈님 이침식이나 큰 행사 때는 와서 이제 저 친선대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돈님 이침식이 가장 많다고요. 새로 신설 사돈님 생기면 그냥 당연히 잔치를 벌여놓고 기생분들이 오셔서 활 쏘면서 지화자 옆에서 불러주고, 예, 그걸 꼭 했어요.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지금 저도 요즘 지금도 하나요? 지금 우선 기생이 없죠. 양주는 그게 전통이에요. 국악인이라고 하던가 요즘은. 네네. 뭐, 근데 거의 그래요. 똑같이 해요. 저는 저 화랑정에만 가서 본 게 아니고 그 전에 저는 양주 가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때 그걸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어머니 저 이종 사촌 오빠가 고향 송호정 사두님이셨거든요. 그분도 그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주 무호정원 가면 뭐 친하니까 거기는 뭐 얼마 전까지도 하여간 꼭 그게 전통이었어요. 네. 저도 이제 한 4, 5년 안 가봤죠.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 CG에 나와 있는 기생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1923년도 CG에 호중 기생이라고 명확하게 그분의 역할이 적혀져 있어요. 호중 기생, 소리하는 기생으로 3명이 또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기생은 뭐 그런 쪽이 아닐까. 소리하는 분들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소혜영 여무사님 그걸 우리가 1차 연구 세미나로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여무사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활 쏘는 사람들한테는 여성분이고 뭐 기생과 연관이 됐을까 안 됐을까 뭐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황색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여성들의 그 사회 참여라고 하는 그 조금 그 스케일을 크게 해서 놓고 본다면은 스포츠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언제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연구 과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게 그 당시 직책이 뭐였던 간에 하여튼 활과 어떤 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왜냐하면 활은 옛날부터는 여자는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활을 쏘게 됐고 그런 활을 쏘는 것이 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그런 기생으로 했던 아니면 여무사로 했던 간에 점점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당당한 하나의 그 스포츠 우먼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그 스포츠사의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사적으로 이 기생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스포츠사적으로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왔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연구를 좀 해줬으면 상당히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누군가 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10시 35분입니다.
예. 그 이제- 저희가 오늘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음, 매달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 더 나누시고 싶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정리하시죠. 우리 저 사도님은 어디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회장님 아직 계십니다. 네, 회장님 너무 늦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도 주제가 재밌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아닙니다. 저기 공유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저기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좀 더 참 재미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해 준 우리 이건우 대표한테 참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 예, 많으셨어요.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7월 달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